안녕하세요. 필생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필리핀 국내 총생산의 9%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 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그들 또한 더 이상 해외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필리핀 경제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 한 번도 안 와보고 필리핀을 전혀 모를 때에는 주위에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필리핀은 간호사, 가사도우미, 밴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필리핀에서는 해외 근로자를 OFW라고 합니다. Overseas Filipino Workers, 즉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번 돈을 송금을 해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일하고 들어왔을 때는 집도 한 채 사고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가난을 벗어나 보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주위에 보더라도 아버지가 중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친구도 있고 꼭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2019년 제외 필리핀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 나간 근로자는 220만 명, 그중 96.8%가 계약직 근로자이고 3.2%는 비계약직 근로자로 여성이 56%, 남성은 44%로 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브로커나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로 취업하고 단순 노동자들은 예치금을 내고 나간다고 합니다. 에이전시에서 보통 3개월의 트레이닝을 거쳐서 가는데 트레이닝 기간 중에는 에이전시에서는 살아 돌아오거나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중동 지역으로 가사도우미로 나간 필리핀 여성들이 강도 강간 살인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임금 높고 안전한 일본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일에 위험성이 높다는 이야기겠죠. 해외 근로자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이며 그 다음으로는 아랍에미리트, 홍콩, 대만 등이라고 하는데 가장 가기 어려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거의 고시 공부하듯이 3년은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주로 영어를 써왔던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해외고용관리청 POEA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2차까지 합격해야 하는데 합격을 하더라도 한국의 기업에서는 업무에 맞는 사람 위주로 초청장을 보내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씩 기다리고 비교적 업무에 적합한 경험자들이 더 잘 나갈 수 있고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나간 노동자는 3년 일할 수 있고 사업자가 요청하면 1년 10개월 연장하여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 합니다. 나이는 18세에서 38세 미만으로 강한 노동을 필요로 해서인지 한국은 거의 남자 위주로 뽑고 한국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는 8만 명 정도이며 매년 5,400명 정도의 인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저 친구는 어떻게 잘 살아 물어보면 아버지가 시맨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배 타면서 모아서 땅 사고 집 사고 교육시킨 걸로 자식들은 중산층 생활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전 세계 160만 명의 선원들 가운데 40만 명, 25%가 필리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압도적인 규모는 지난 1980년대 고용기관들이 국제해운업체들의 필리핀 선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가 되었고 현재까지 필리핀 선원들은 화물선이라는 험난한 일에도 많은 보수를 집으로 가져오면서 젊어서의 고생을 자처합니다. 그들이 국내로 송금한 액수만 코로나 전인 2019년에는 71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작업이 끝나도 배에서의 지루함을 견뎌야 하는 그들이 이처럼 생고생을 하며 바다로 나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이겠죠. 많은 돈을 벌어 고향에서 더 나은 삶을 꾸리려는 것입니다. 배를 타는 것도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생하여 학비를 벌어 대학을 나오고 배를 타게 되면 일반 필리핀 사람 급여의 10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다에서 몇 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삶은 한층 더 나아져서 대나무 오두막집들이 즐비한 곳에서 높은 콘크리트 주택을 짓고 부모님, 형제, 자매, 조카까지 학교에 보내며 생계를 충당할 수 있고 많은 여성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많은 선원들이 배 안에서 고된 업무와 지루한 일상을 견디고 함께 식사하고 갑판에서 농구를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죠. 하지만 바다는 항상 위험을 도사리고 있어서 지난 10여 년간 사건 사고로 수백 척 이상의 선박들이 소실되었고 여러 장비들 역시 때로는 위험한 도구로 변하여 밧줄이 갑자기 머리를 찢을 정도로 끊어지거나 혹은 떨어지는 창살에 손가락을 잘리고 배가 균형을 잃어 측면으로 쏠려서 파이프에 부딪혀 부상을 입을 수 있고 위험할 경우 바다로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선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죠. 특히 바다에 외로이 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립감은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극한 상황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는데 해외에서 혼자 살다 보면 외롭고 하다 보니 본국의 가정에 있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고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낙태가 금지되어 있고 낙태를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아이를 낳게 되어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필리핀의 남편과 깨지고 해외에서 만난 남자에게는 버림을 받게 되면 또 다른 해외 싱글맘이 생기게 되는 아이러니한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기혼 여성들까지도 에이전시를 통해 가사 도우미를 하러 많이들 나간다고 하는데 일부 다처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가사 도우미를 하녀처럼 대하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신체, 언어 학대를 당하고 성적 학대나 심지어 고문을 당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러 간다는 것은 단순히 가사도우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밤일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고 그런 일을 하여서 또 다른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많은 일을 하는 이유로 에이전시에서는 살아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외에서 고생하여 일한 근로자가 송금한 자금은 가계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켜 필리핀 국내 총생산 GDP의 9.3%, 국민 총소득 GNI의 7.8%를 차지합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필리핀 사람들이 해외에서 보내는 총 현금이 1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약 1,000만 명의 해외 필리핀 근로자들로부터 송금액이 최소 45억 달러를 잃을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전 세계 각 분야의 이주 필리핀 근로자들 중 의료 전문가와 기술자를 제외한 필리핀 근로자들이 경제적 파탄과 실직의 직격탄을 맞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선박 운송이 감소함에 따라 필리핀 선원들의 수요도 줄어들 것입니다. 해외에 기반을 둔 필리핀 노동자들은 2019년까지는 더 많은 현금을 보내고 필리핀 경제를 부양했지만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필리핀 경제가 타격을 입고 달러 환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해외 근로자들이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